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잠수가 뭔지, 각각의 잠수 방식들이 가진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의 발전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쿠버는 영어로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직역하면 자급식 수중 호흡 장치입니다. 물 밖에서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는 하드햇 다이버와 달리 스쿠버 다이버는 독립된 공기통을 이용해 자유로운 수중 활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유롭다는 스쿠버의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다뤘듯 최초의 스쿠버 장비는 구성이 심하게 간편했는데요. 부력 조절기, 그러니까 BCD도 없었고 네오프렌 잠수복조차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호흡기가 입에서 먼 머리 뒤에 달려있어 숨을 빨아들이기 힘들었고 수면이든 수중이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수영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안전하게 숨 쉬려면 스노클도 필수였죠. 장비가 발전하면서 머리 뒤에서 빨아들이던 복료로스 대신 입에 문 호흡기에서 직접 숨을 쉴 수 있는 다니로스 2단계 호흡기가 만들어졌고 팽창과 수축 조절이 가능한 부력주머니가 생겨난 후에나 수중 부력 조절과 수면에서 쉽게 떠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엔 잔압계도 부실하거나 아예 없었기 때문에 J밸브라는 장치를 사용했는데요. 공기통의 압력이 일정량 이하로 떨어지면 밸브가 잠기고 기체가 부족함을 인지한 다이버가 밸브 레버를 내려야만 남은 기체가 공급되며 수면으로 상승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레버가 애초에 내려가 있었다면? 그 밖에도 시간이 흐르며 웨스슈트 같은 잠수복이나 다양한 크기의 공기통, 수중 랜턴, 다이빙 컴퓨터 같은 장비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개량된 장비들로 기존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스쿠버의 장점인 간편함과 기동성이 만나 1970년대에서 80년대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PSD라고 부르는 다이빙이나 테크니컬 다이빙이라고 부르는 스쿠버의 전문 분야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먼저 PSD, 공공안전잠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과 소방 같은 기관의 잠수사들이 수중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이나 증거물, 시신, 차량 등을 수색, 수집, 인양 등의 스쿠버를 사용하며 발전한 분야입니다. PSD 역시 1960년대 스쿠버가 가능한 군 출신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운영하다 보니 오염되거나 보이지 않는 수중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산업잠수와는 다른 교육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고 호수나 하수구, 맨홀, 터널 등 환경이 다양하다 보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팀원이나 타 지역의 대원들과 작전 중 지켜야 할 표준 작전 절차나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작업 기법을 교류하고 훈련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 도심의 소방이나 경찰은 항만이나 강, 저수지 등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성해야 했고 표면 공급식도 사용하면서 수중에서 목표를 수색하거나 인양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기 잠수사도 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확보한 총기, 시신, 차량 등의 증거물이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되려면 무결성과 신뢰성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지문이나 혈흔, 유류품 등이 훼손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수집 절차나 잠수사 보호를 위해서 수중 오염의 등급을 나누고 오염 환경에 맞게 써야 하는 방호 등급의 장비를 규정하는 것처럼 수중 작업과 법 규정에 맞게 잠수사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미국은 워낙 땅도 넓고 호수 같은 내수면도 많아서 실종자가 몇 년 뒤에야 차량과 함께 발견되기도 하고 파티에 참가했다 실종된 학생을 유족이 몇 년을 찾고 찾다 인근 강가에서 차와 함께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PSD는 스쿠버를 이용한 작업 기법뿐 아니라 법적 절차까지 염두에 둔 수중 수사, 구조 활동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은 테크니컬 다이빙입니다.
지금도 레저 스쿠바 교육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판매되는 스쿠바 교육 상품이죠. 테크니컬 다이빙이라는 용어는 1991년 잠수 전문 잡지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간인이 연구나 탐사를 위해 기존 레저 다이빙의 한계를 초과하는 스쿠바가 테크니컬 다이빙이라 라고 소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규정상 레저 스포츠 스쿠바는 안전한 환경의 오픈워터에서 공기로 40m 이내 감압이 필요 없는 시간만 체류하도록 허용되는데, 이를 초과하면 군용이나 산업잠수의 영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에야 공기에 산소가 추가된 나이트록스를 레저 다이빙에서도 쉽게 배우고 사용하지만, 당시의 다이빙 협회들은 산소는 주술적이고 위험한 가스라며 엄격하게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혼합기체가 대중화되기 전까진 나이트록스란 명칭도 미 연방 해양대기청의 실험용기체라는 뜻으로 노아1, 노아2로 불렸었고, 잠수협회 대부분이 산소 사용을 금기시했기에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잠수협회 IANTD가 아직도 존재하죠. 사실 테크니컬 다이빙의 근원인 동굴 다이빙은 이 용어가 사용되기 훨씬 이전 스쿠바 대중화 초기인 1960년대부터도 존재했습니다. 스쿠바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이미 동굴 탐험가들은 존재했죠. 하지만 1960년대에서 70년대 당시엔 레저 스포츠의 한계인 오픈워터를 초과해 머리가 막혀있는 수중동굴 같은 환경에서 기체 부족이나 장비 구성의 결함, 짝다이빙의 부재 등으로 수많은 수중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1979년 스쿠바에서 전설이 된 쉑 애슬리라는 인물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서 생존을 위한 청사진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 쉑 애슬리는 반복되는 수중 사고를 분석한 결과 훈련된 다이빙, 가이드라인의 운용, 장비의 이중화, 3분의 1의 기체 법칙, 팀다이빙과 지속적인 훈련 등등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기초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테크니컬 다이빙이라고 부르며 교육받는 스쿠바에서 핵심 가치인 철학적 기초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죠. 당시 동굴 다이빙은 개조된 장비들의 전국시대였습니다. 상용화된 장비를 쓰던 스포츠 다이빙과는 달리 동굴 다이빙은 장비와 하체가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하고 기체를 공유하며 활동 가능한 2m 전후의 긴 호스의 호흡기와 많은 양의 추가 장비들을 고정하고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조된 하네스처럼 말이죠. 당연히 표준화된 교육이나 규정이 없었고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따라 장비의 구성이나 사용법이 다르다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1980년대에 빌 메인이라는 다이버에 의해 호그 또는 호가시안 설정법으로 불리는 장비 설정법이 사용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장비의 단순화와 효율성을 강조한 이 방법은 사용자에 맞게 최적화된 디딩과 하네스, 그 하네스와 연결되는 얇고 튼튼한 등 뒤의 철판 플레이트, 그 플레이트에 고정되는 공기통과 그 사이에 배치되는 부력주머니를 시작으로 머리 뒤 호흡기 오른쪽에서 겨드랑이 아래를 지나 왼쪽 목 뒤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되는 7피트의 주호흡기, 목걸이 형태로 목에 고정되는 보조호흡기, 손바닥에 고정하는 군맨 핸들 랜턴과 장비가 처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처럼 필수적이고 정돈된 장비 설정법을 제시했죠. 이런 장비 설정법은 빌 메인과 동료들이 1985년 미국 플로리다 북부에 광범위한 수중동굴이자 상수도원을 탐사하는 대형 프로젝트 WKPP를 시작하며 검증되고 대중화됩니다. WKPP 프로젝트 초기에 호가시안 장비 구성이 자리 잡아감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프로젝트의 리더들은 장비만이 아니라 다이빙의 전체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묶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995년 WKPP의 리더였던 조지 어바인에 의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주제이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Doing It Right, DIR 철학의 시작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크 쿠스토와 에밀 까냥에 의해 개발된 자급식 요구형 수중호흡 장치인 스쿠바의 개발은 간편함과 기동성에 힘입어 수중 탐사, 해양과학,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중 경찰, 소방 같은 기관의 공공안전 잠수와 미국 상수원이자 대형 수중동굴 탐사하는 민간 프로젝트 WKPP를 통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이 있었죠. 우리가 학습하는 매뉴얼의 한 줄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쓰여진 결과물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교육 덕분에 우리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시간엔 이런 내용을 담은 DIR 철학과 GUE의 탄생, 스쿠바의 신교리인 DIR 커리큘럼의 문제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